코스피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지금 내 주식 계좌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람들이 주식이랑 채권을 팔아서 집 사는 데 쓴 돈이 무려 3조 7천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대로 찍힌 숫자예요. 더 이상한 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60대 자산가가 아니라 30대가 1조 2천억, 40대가 1조 1천억, 2030에서 40대가 2조 4천억 가까이를 끌고 갔어요. 주식으로 한창 돈 굴리는 우리 또래가 그 돈을 빼서 강남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안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나라 국가는 지금 비어있질 않아요. 오히려 넘쳐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금이 1년 전보다 22조 원이나 더 거쳤거든요. 돈이 남아도는데 정부는 굳이 7월에 부동산 세금 카드를 새로 꺼냈어요. 이상하죠?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곳간이 넘치는데 왜 굳이 더 거두려 할까요? 이 두 개가 안 맞는다면 거기엔 우리가 못 본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틈을 채워드릴게요. 7월 세금이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라 내 주식 계좌랑 한 줄로 연결돼 있다는 것, 그리고 주식 차익으로 강남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7월에 딱 뭘 보고 결정해야 하는지까지. 집 한 채 없이 주식만 하는 분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가 왜 9천을 뚫었는지 외국인과 반도체로 풀어드렸죠.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번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물길을 따라가 볼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정리돼요. 첫째, 7월 부동산 세금이 왜 사실은 코스피 정책인지. 둘째, 곳간이 넘치는데도 정부가 굳이 세금을 꺼낸 진짜 이유가 뭔지. 셋째, 그래서 내 돈을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특히 세 번째, 행동 부분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주식 차익으로 부동산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 빚내서 추격 매수 고민하는 분, 그리고 집 없이 주식만 들고 가는 분. 세 분류로 나눠서 7월에 어떤 숫자가 보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기준선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지금 돈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겠죠.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 정반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 거꾸로 흐르는 물길부터 짚어볼게요. 거꾸로 흐른다는 말, 과장이 아니에요. 원래 주식이랑 부동산은 시소관계로 알려져 있어요. 주식이 오르면 돈이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으로 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소가 깨졌어요. 주식이 올랐는데 그 번 돈이 주식에 안 남고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코스피로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빼서 강남 아파트를 사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채권 팔아 집 산 돈 3조 7천억 중에 65.5%인 2조 4천억이 서울로 갔어요. 그 중에서도 강남구 3,700억, 송파구 3,500억, 서초구 2,900억, 강남 3구로 돈이 쫙 몰렸습니다. 3조 7천억이 감이 안 오시죠? 번역해 드릴게요. 요즘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30억쯤 잡으면 3조 7천억은 그 아파트를 1200채 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만으로 강남 대단지 하나가 통째로 거래된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15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 주식 채권 판 돈을 끌어다 쓴 비중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새서 5%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 4월엔 이게 13.2%까지 튀었어요. 통계가 나온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고가주택 살 때 100명 중 새서 5명만 주식 판 돈을 보탰는데 지금은 13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단기간에 9천까지 폭등하면서 불어난 차익이 그대로 강남 매수 실탄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누가 끌고 갈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게 보여요. 주식 팔아 집 산 돈 30대가 1조 2천억으로 1등, 40대가 1조 1천억으로 2등이에요. 2030에서 40대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겨 끌고 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 또래 얘기거든요. 60대 건물주가 아니라 주식으로 한창 자산 불리는 30, 40대가 이제 주식 그만들고 강남으로 갈아타자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동네 뉴스가 아니라 내 또래의 선택인 거죠. 그럼 왜 하필 강남이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넣고 싶어 해요. 서울은 새 아파트 지을 땅이 거의 없어서 공급이 막혀 있고, 그래서 강남 핵심지는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실현한 차익이 가장 단단한 금고로 여겨지는 똘똘한 한 채로 모이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흐르는 강물에서 돈을 건져내서 강남이라는 댐에 가둬두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정부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이걸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그 의도를 알면 7월 세금이 왜 나오는지가 한 번에 풀립니다. 매년 7월 말이 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이라는 걸 발표해요. 내년부터 세금 이렇게 바꾸겠다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올해 2026년도 7월 마지막 주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부총리가 6월 간담회에서 7월 말 발표를 직접 언급했거든요. 이번 개편의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유는 무겁게, 거주는 가볍게 예요. 내가 진짜 들어가 사는 집 한 채는 세금을 가볍게 해주고 안 살면서 투자용으로 들고만 있는 집엔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집을 돈 버는 자산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보겠다는 메시지죠. 여기서 초보분들이 알아둘 용어가 딱 하나 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름이 길죠. 쉽게 풀면 종부세를 매길 때 집값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잘라서 매기는데 그 자르는 비율이에요. 지금은 60%예요. 이게 왜 무서운 카드냐면 법을 힘들게 바꿀 필요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으로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세율은 그대로 둬도 이자르는 비율을 60%에서 80%로 쓱 올리면 세금은 알아서 확 뛰어요. 실제로 60%를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또 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해요. 집을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를 크게 깎아주는 제도인데 정부가 이걸 손보려 해요. 직접 안 살고 전세 끼고 들고만 있던 집은 혜택을 줄이고 진짜 실거주한 집만 혜택을 지키는 쪽으로요. 그래서 보통 뉴스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요. 7월부터 부동산 세금 오른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숨어 있거든요. 이번 세금은 단순히 더 걷겠다는 증세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나라 고가는 비어있질 않거든요. 콜드오픈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금이 1년 전보다 22조 원 더 거쳤어요. 반도체가 역대급으로 잘 팔리면서 법인세가 늘고 주식 거래가 폭발하면서 증권 거래세가 늘어서요. 22조도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인데 22조를 나누면 1인당 44만 원씩 세금이 더 거친 셈이에요. 쌓인 가구로 치면 한 가구당 176만 원씩 더 들어온 거예요. 곳간이 비기는커녕 가구당 176만 원씩 더 채워진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서 통념이 깨져요. 우리는 보통 세금 올린다는 건 나라 돈 없어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돈이 남아도는데 세금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럼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진짜 목적이 뭘까요? 답은 돈의 물길이에요. 대통령실 정책 라인에서 나온 취지를 보면 세금 개편의 출발점이 증세가 아니라 자산시장 관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의 물길을 부동산에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요? 정책 라인의 한마디에 답이 있어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 못 간다. 반도체로 번 돈이 또 강남 아파트로 빨려 들어가면 그 돈은 새 공장도 일자리도 못 만들고 집값만 올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의 기대 수익을 세금으로 일부러 낮춰서 그 돈이 부동산 대신 주식이랑 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래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건 코스피에 연료를 붓는 정책의 뒷면이다. 실제로 정부는 주식 쪽에 이미 당근을 깔아놨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올해 시행됐고 배당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분리과세도 도입했어요. 한 손으론 부동산을 누르고 다른 손으론 주식에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다만 양쪽을 다 봐야 공정해요. 그 당근이 다 통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 증시의 수권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6월 24일 평가에서 또 불발됐어요. 관찰 대상국에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끌어들이려는 정부 노력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어요. 부동산 누르면 주식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정부가 돈의 물길을 그쪽으로 틀려는 거지 그 돈이 반드시 코스피로 간다고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7월 발표는 당장 세금 내라는 청구서가 아니라 심리 이벤트에 가까워요. 왜냐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그런데 7월에 비율을 올려도 이미 6월 1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7월에 비율을 올려도 올해 고지서가 아니라 빨라야 내년 2027년 세금부터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은 지금 트는데 실제 개봉은 1년 뒤인 거예요. 공포가 도착하는 시점이랑 세금이 실제로 도착하는 시점이 1년이나 어긋나 있는 거죠. 이 시차가 진짜 중요해요. 시장은 7월에 세금 오른다는 공포를 미리 가격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세금 청구서는 1년 뒤에 날아와요. 그러니까 7월 발표 직후의 출렁임은 실제 세금이 아니라 공포가 만드는 출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누르면 주식 간다는 이 얘기 그냥 추측 아니냐 싶으시죠? 역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처음 만들며 부동산을 세게 눌렀던 해, 그해 코스피는 1년 만에 약 52% 올랐어요. 당시 분석을 보면 예금 금리는 낮은데 부동산까지 정부가 압박하니까 갈 곳 없는 돈이 적립식 펀드를 타고 증시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였던 건 분명해요. 두 번째는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예요. 양도세 종부세를 강화하고 고가주택 대출을 막자 부동산으로 못 가게 된 돈이 주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의 한 축이 바로 그 막힌 돈이었다는 거죠. 다만 반대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규제를 쏟아냈는데도 서울 집값은 결국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교훈은 이거예요. 규제가 곧 집값 하락은 아니다. 규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돈의 물길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집값 떨어지겠네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겠네로 봐야 정확해요. 자, 그럼 7월 발표 이후 실제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쪽이든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물길이 도는 시나리오예요. 7월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올리고 장특공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보면 부동산 기대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요. 그럼 강남으로 새던 돈이 굳이 세금 무겁게 내며 집들 이유가 있나 하고 주식 쪽에 남을 가능성이 생겨요. 이 경우엔 주식 팔아집 사는 그 역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금조달계획서 통계나 강남 거래량에서 주식 자금 비중이 꺾이는 게 보이면 정부가 그리던 그림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우리 주식 투자자한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두 번째, 물길이 안 도는 시나리오예요. 세금을 올려도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더 세면 사람들은 세금을 감수하고도 계속 강남으로 갈아타요. 실제로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막혀 있어서 이 믿음이 쉽게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주식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코스피 입장에선 큰손 매수 여력이 부동산으로 새는 거라 상승에 김이 빠질 수 있어요. 게다가 7월 발표 직후엔 세금 공포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단기 출렁임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두 시나리오 중 뭐가 맞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못 맞춰요. 저도 단정 안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7월 세제 개편 발표를 기점으로 돈의 물길이 어느 쪽으로 트일지 결판나는 분기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여기서 단기랑 장기를 꼭 구분하셔야 해요. 7월 발표 직후 며칠 출렁이는 건 단기 파도예요. 우리가 봐야 할 건 1년, 2년에 걸쳐 자산의 물길 자체가 바뀌는 큰 조류고요. 파도에 겁먹어서 조류의 방향을 놓치는 게 제일 큰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 맞히기가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어느 쪽에 와도 내 자산이 엉뚱한 데서 물리지 않게 미리 위치를 잡아두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상황별로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가 오늘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세 분류로 나눌게요. 첫째, 주식 차익으로 부동산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
둘째, 빚내서 집을 추격 매수할까 고민하는 분. 셋째, 집 없이 주식만 들고 가는 분. 본인 해당 부분만 들으셔도 되는데 다 들으시면 더 좋아요. 먼저 첫 번째, 주식 차익으로 강남 같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 사실 7월 세금의 진짜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핵심 행동은 7월 두 줄만 보고 결정하기 예요. 구체적인 기준선 드릴게요. 7월 발표에서 딱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는지. 둘, 장특공이 실거주 안 한 집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지. 이 둘이 다 현실화되면 비거주로 집 들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이 확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 이 두 줄이냐? 원리를 설명할게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는 매년 내는 보유세를 올리고 장특공 축소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올려요. 즉, 갖고 있는 동안도 팔 때도 둘 다 세금이 커진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해요. 1단계 7월 발표. 전엔 성급하게 갈아타지 말고 기다린다. 2단계 발표에서 이 두 카드가 다 나오면 비거주 투자 목적의 갈아타기는 수익성을 다시 계산한다. 3단계 진짜 들어가 살 실거주 목적이라면 혜택이 유지되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판단한다. 안심 장치도 드릴게요. 이건 집 사지 마라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세금 시차 기억하시죠? 7월에 비율을 올려도 실제 세금은 내년 2027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7월 직후에 공포에 떠밀려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 신호 연동도요. 만약 7월 발표에서 두 카드가 다 빠지거나 약하게만 나오면 정부의 부동산 압박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두 카드가 세게 나오면 비거주 부동산의 매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신호고요. 발표 내용 자체가 나침반이에요. 자, 두 번째, 빚내서 집을 추격 매수할까 고민하는 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 변동성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위치예요. 자산으로 사는 사람과 빚으로 사는 사람은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강남 3구는 주택 살 때 주식 채권 판돈 비중이 9.7%인데 외곽인 노도강은 2.5%에 그쳐요. 대신 노도강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35%예요. 강남은 자산으로 사고 외곽은 빚으로 산다는 거예요. 같은 집 사기인데 기반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 원리예요. 빚으로 산 집은 금리에 직접 노출돼요. 지난 영상에서 비투 38조가 진짜 뇌관이라고 했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대출 비중 35%로 외곽 집을 추격 매수하면 이자 부담이 그대로 내 가게로 옵니다. 그래서 행동 기준선 드릴게요. 집을 빚으로 살 때 매달 갚을 원리금이 내 월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위험 구간이에요. 1단계 원리금이 소득의 몇 %인지 계산한다. 2단계 30%를 넘으면 추격 매수를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 3단계 금리 방향과 7월 발표를 보고 다시 판단한다. 안심장치예요. 7월은 부동산도 주식도 변동성이 큰 달이에요. 빚으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단기 파도에 휩쓸리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실탄이 없어요. 7월 한 달 무리한 추격만 피해도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세 번째, 집 없이 주식만 들고 가는 분. 처음에 집 없으니 남의 일이라 느끼셨다면 사실 정반대예요. 7월 세금이 돈의 물기를 주식 쪽으로 돌리려는 정책이라면 그 흐름의 직접 수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7월 발표 직후에 단기 출렁임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까 말한 단기 파도예요. 세금 공포로 며칠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세금이 아니라 심리예요. 실제 세금은 내년에 와요. 파도 보고 조류를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원칙, 물길 신호 확인하기. 기준 드릴게요. 7월 발표 이후 자금 조달 계획서 통계에서 주식 팔아 집 산 돈 비중이 줄어드는지 보세요. 그 비중이 꺾이기 시작하면 강남으로 새던 돈이 주식에 남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주식 투자자한텐 우호적인 환경이 열리는 거죠. 세 번째 원칙, 그래도 한쪽에 다 걸지 않기. 정부가 물기를 주식으로 틀려 해도 그 돈이 반드시 코스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죠. 그러니 정책이 밀어주니 몰빵하자는 금물이에요.
흐름은 우호적으로 보도해 비중은 분산해서 어느 시나리오가 와도 버티게 하세요. 세 그룹 공통으로 매달 점검할 신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바로 전세예요. 지금 전세가 여러 달 연속 오르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보증금에 묶여있던 수억 원짜리 현금이 시장으로 풀려나와요. 이 풀려난 현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부동산으로 다시 가면 강남 역류가 계속되는 거고, 주식으로 오면 정부 의도대로 물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전환 흐름은 다음 큰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해석법은 간단해요. 강남 거래량이랑 자금 조달 계획서의 주식 자금 비중이 같이 줄면 물길이 주식 쪽으로 돌기 시작한 신호예요. 반대로 둘 다 계속 늘면 역류가 안 멈추는 거고요. 이 두 숫자는 포털의 부동산 통계로 주기적으로 나와요. 이 신호만 매달 한 번씩 체크하셔도 7월 세금 뉴스에 눈 감고 휩쓸리는 일은 없어요.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에 겁먹는 게 아니라 돈의 물길이 어디로 트이는지를 보고 내 자산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흐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길었죠?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코스피로 번 돈이 주식에 안 남고 강남으로 새고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3조 7천억, 그것도 30, 40대가 주도해서요. 우리가 알던 주식과 부동산의 시소가 거꾸로 작동한 거예요. 정부는 이 역류를 막으려고 7월에 세금 카드를 꺼냈어요. 곳간이 비어서가 아니에요. 1월부터 4월까지 22조나 더 거칠 만큼 넘쳐요. 그러니까 이번 세금은 돈을 더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의 물길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트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다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 부동산 누르면 주식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에요. 물길을 틀려는 거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둘, 7월 발표는 당장 세금이 아니라 예고편이에요. 실제 청구서는 내년에 와요. 공포에 떠밀려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은 셋이에요. 갈아타기 고민 중이면 7월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장특공, 이 두 줄만 보고 결정하기. 빚으로 추격 매수 고민 중이면 원리금이 소득의 30% 넘는지 확인하기. 집 없이 주식만 있으면 단기 파도 무시하고 물길 신호 확인하기. 그리고 매달 강남 거래량이랑 주식 팔아, 집 산 돈 비중, 이 두 숫자만 체크하기. 이거면 7월 남들이 세금 공포에 휩쓸릴 때 여러분은 돈의 물길을 보고 차분하게 자기 위치를 잡으실 수 있어요.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게 시장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월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발표되면 두 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